미국 증시가 유럽 지역 재정 위기 확산 우려감으로 큰 폭 하락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을 통한 유로존의 지원 가능성을 일축한 데다 재정 위기에 휩싸인 그리스에서 폭동이 벌어진 점도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습니다. 다우는 347포인트, 3.2% 급락했습니다. 노동부가 지난 1일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 즉 타임오프 한도를 이르면 다음 주 중 그대로 고시에 시행하고서 추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 4곳과 3곳 등 보금자리 주택 2차 지구에 대한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주변 시세와 차이가 크고 입지가 좋은 강남권의 청약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이 상품이 출시된 지 1년 만에 90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4월 말 현재 가입자 수는 총 944만 명, 가입 금액은 5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정씨의 최리나입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에 어제 우리 코스피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 34포인트 빠지면서 1684로 끝이 났습니다. 아직까지 60일 이평선이 1677포인트, 120일 이평선이 1650포인트.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수준인데 오늘이 또 걱정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어제 2% 급락한 원인은 외국인들의 매도에 있다 이렇게 봐야겠는데요. 외국인들이 단 하루 만에 현물을 7,500억가량 던졌습니다. 연중 가장 많은 규모의 매도 물량이었고요. 2년 내 최대 규모라고 하죠. 어제 양시장 마감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거의 2% 이렇게 빠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4포인트 떨어진 1684. 그래도 1684는 유지가 됐고요. 코스닥도 역시 코스피와 방향을 같이 하면서 사흘째 약세 국면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510선 이탈했죠. 어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25원이나 폭등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1140원도 훌쩍 뛰어넘으며 마감됐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도 보시겠는데요. 아시아 증시도 분위기가 딱히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시아 증시 빠진 규모를 보더라도 어제 우리 코스피는 그런 대로 선전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중국이 4%대 급락했고 일본이 3%대 급락했습니다. 일본은 1년 내 최저치까지 니케이가 밀려 내려왔고요. 중국도 2,800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문제는 간밤의 뉴욕 증시였습니다. 진정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사흘째 다우만 한 600포인트는 빠진 것 같은데요. 간밤의 다우가 350포인트가량 빠졌습니다.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3%대 급락했는데요. 22에서 금통일을 열어서 금리를 결정을 했는데 동결함과 동시에 유로존에 또한 국채 매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일축한 것이 악재였습니다. 이 같은 마감 지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장 어떻게 흘러갈는지 전략 세워보죠. 미국 증시는 유럽발 위기 때문에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다우지수가 350포인트나 급락하면서 3%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또 흘러갈는지 전망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유럽발 악재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딱 예상하셨던 대로 1670, 80 정도에서 끝나서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밤사이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어요. 오늘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까지 밀릴까요? 오늘 지수상으로는 미국 증시의 상황을 반영을 한다면 또 한 4, 50포인트 급락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까지 급락해서 시작을 한다면 단기 매수 타이밍이 또 오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지만 네. 간단하게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좀 왔는데요. 네. 해외 증시 상황을 일단 기술적이나 심리적으로 좀 본다면 전일 미국 시장에서 언론 보도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주문 실수가 진행이 됐다 이런 쪽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데요. 네. 설사 주문 실수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랫꼬리를 10,000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어쨌든 수급적으로는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주문 실수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장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누군가 던졌다면 이거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좋은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매도하려고 하는 잠재적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지수가 일시적으로나마 10,000포인트까지 가면서 크게 소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후자가 더 좋은 그 사안이지만 전자 역시 뭐 그렇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120일 이동평균선인 1650포인트 깨고 내려가도 추세는 변함없이 살아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지금 뭐 그 시장 전체와 주도주가 약간 그 갭이 상당히 크게 지금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장 전체로 보면 뭐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로 보면 뭐 밑으로 조금 더 흐를 수 있다라고 또 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중기 지지 라인까지 지금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시장은 항상 시장 종합주가 지수보다는 주도주 중심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데요. 주도주 중심으로 시장을 본다면 뭐 오늘 3, 4% 혹은 4, 5% 이상 그 하락하면서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아직은 견조한 상태이다. 한 3, 4, 5%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주요 자동차나 IT 종목 같은 경우는 뭐 21선까지 모두 살아있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 뭐 견조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변수, 일단 뭐 해외발 이런 악재가 있긴 하지만 사실 지수도 지수지만 지수가 많이 빠진다고 해도 주도주만 살아있으면 괜찮은 장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늘의 변수를 조금 더 간추려서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늘 시장의 뭐 여러 가지 변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전일 시장이 그 해외발 악재를 어떻게 그 소화해냈는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우선일 것 같은데요. 네. 전일 시장은 그 해외 증시 악재를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소화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뭐 중국, 뭐 미국도 3% 이상 급락하는 장세에서 국내 지수가 약 2%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전 세계적으로도 뭐 가장 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이유에는 뭐 단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도주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주도주 자동차 쪽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기아차 같은 경우 오히려 상승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IT 쪽에서도 단기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오히려 플러스권에서 그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그 전반적으로 IT나 자동차의 그 대형 종목들은 기관이 막판에 그 비차익 매수로 종가 관리를 해나가는 아주 인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도주들의 움직임인데 이 주도주들에는 또한 시장 예시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들의 시장 예시적인 기능을 감안할 때는 네. 뭐 국내 증시가 이렇게 강하니까 뭐 미국 증시가 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국내 증시가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뭐 이 정도까지는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예. 전망하지 않지만 뭐 해외 증시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주 때문에요. 네. 예. 근데 문제는 수급이지 않습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7,500억 가까이다 현물을 던진 점. 이 점이 규모가 만만치 않아서요. 예, 이는 뭐 절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요. 이 주도주로 분석을 할 때는 시장에 대해서 뭐 아직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에는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네. 수급적으로 보면 좀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일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기관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약 3,300억 원가량 유입이 됐습니다. 네. 최근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시장에 큰 폭의 물량들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중 상당수는 그 기관의 물량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나흘간의 비차익 매수의 합을 보면 약 1조 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중 최근 4일간 외국인이 시장에서 1조 원가량을 매도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기관이 비차익 매수를 통해서 들어올 때 외국인들이 여기다 대고 매도를 던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고점에서 그 외국인이 1조를 매도를 했는데도 주도주는 견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그 시장에서 대량으로 물량을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데 이것을 기관이 받아내는 이러한 양상들은 결코 우호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그 과거 IT와 자동차가 시장을 주도했었던 시기에 그 수급적 메커니즘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해온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가요? 예, 제가 어제 좀 급하게 만들어 왔는데요. 네. 최근에 그 시장의 하나의 사이클은 보통 한 4년에서 7년 동안 하나의 사이클이 진행이 되는데, 네. 외국인에게 국내 시장이 개방된 뭐 90년대 중반 이후에 국내 시장의 사이클은 거의 이러한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로 열고 여기 보면 2003년에서 2008년 사이클은 제외라고 기재를 해놨죠. 네, 이유가 있습니까? 2003년에서 2008년까지의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기관 주도의 장세였습니다. 기관 주도의 장세고 또 지금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없는 것이 IT나 자동차에서 시장을 이끈 것이 아니라 현대중공업 등 조선주들 그리고 인프라 산업군들 중동이나 중국의 수혜를 크게 받았었던 예. 뭐 이런 종목군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뭐 수급적으로나 아니면 주도 측면에서나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이클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제외시켰습니다. 네. 이 외에 모든 사이클에서는 뭐 이러한 수급적 메커니즘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예. 먼저 맨 아래 영역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 네모로 칠한 그 영역에서는 그 통상 이때는 그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뭐 은행으로 가더라도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매력을 못 느끼는 많은 투자자들이 결국에 증시로 자금이 그 유입될 수밖에 없는 예.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있죠. 저점에 매도하는 투자자들. 네. 이때는 2, 3년간 하락장이 지속된 국면이기 때문에 네. 기다림에 지친 그 개인들의 절망 매물이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나오게 됩니다. 그럼 네, 안 오르니까. 예. 그거를 그 기간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천천히 매수를 하죠. 이때 기관들은 항상 보수적인 자세를 고수를 하는데요. 네. 이때 보수적인 매수를 하게 됩니다. 외국인들은 뭐 주가가 좀 오르더라도 매수를 하지 않게 되는데요.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지표나 그 펀더멘털을 확인하면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은 이때 뭐 매수의 좀처럼 저점 매수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근데 펀더멘털이나 펀더멘털 개선이나 경기회복을 서서히 체감하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사게 되면 좀 공격적으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그라미 친 부분을 살펴보시면 이때 이제 외국인들이 시장과 특히 주도주들을 아주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죠. 네, 기관보다 늦게 사기 시작하지만 더 공격적으로 산다는. 그렇죠. 예. 이때 이제 종합주가지수나 주도주들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기관들이 밑에서 많이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기관들은 매수나 매도를 항상 그 보수적으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관들의 보수적 매도와 외국인들의 공격적 매수가 융합이 되면서 지수는 급등을 하게 되고 주요주 역시 급등을 하면서 시장은 큰 폭의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러던 것이 어느 정도 그 많이 올라가게 되면 기관은 보수적 매도로 해서 그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합니다. 네. 이때 그 펀드의 환매도 상당히 발생이 되긴 하지만 네. 현금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이제 뒤늦게 추세 개선을 확인한 개인들이 매수에 서서히 동참하게 되죠. 그게 문제네요. 예, 이 개인들이 직접 매수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 간접 투자로 해서 펀드의 자금이 그 확대가 되기 때문에 네. 펀드의 자금이 확대가 되면 그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주식을 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관과 개인이 동시에 재매수하는 영역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보수적인 매도를 하죠. 이 보수적인 매도라는 거는 아래 호가에다가 파는 게 아니라 위에 호가에다 대놓고 물량들을 계속해서 그 고점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러다가 경기가 서서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 외국인들은 경기 둔화를 확신을 하면서 이제 공격적인 매도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이러한 국면입니다. 예. 뭐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지금 뭐 이러한 시점이 아닐까. 주도주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보면 네. 아직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 뭐 단기적으로 뭐 한 일주일 정도 눌림목이 진행이 될지라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쯤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시장 항상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지금이 이 시점일지 뭐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뭐 지금이 이 부근에 있는 것만은 수급적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는 네. 뭐 거의 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여기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 밑으로 급락하는 양상, 이후에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네. 통상 시장은 이렇게 급락하지 않습니다. 통상 시장은 그 고점을 찍더라도 다시 싼 고점을 형성을 하든가 네. 아니면 뭐 내려오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이 충분히 일어난 이후에 이렇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포인트만 그려주셨군요. 예, 네. 포인트 수급적 메커니즘을 보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지금 팔는지, 지금 아니면 가장 많이 판 상태인 건지, 뭐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슬슬슬 매도 쪽으로 조금 방향을 잡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셨는데요. 어제 바로 출연을 하셔서요, 전략에 대해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주도주는 계속해서 끌고 있고, 특히나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자동차 포트폴리오 잘 가고 있는 거 건드리지 말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예. 이러한 상황은 뭐 전일과 다름없이 오늘도 계속 그 같은 투자 전략을 고수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미국 증시의 상황을 보면서 네. 뭐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전략 수정? 전략을 수정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가졌었는데요. 예. 통상 그 항상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증시나 그 어떤 우발적인 변수보다는 네. 국내 증시 자체 내에서 국내 증시 자체적으로 주도주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 주도주들에 대해서 강성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모습이 뭐 명확하게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설사 주도주가 예기치 못하게 단기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회복하지 못해도 주도주는 반드시 회복하는 경향이 뭐 대다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중장기 투자자는 아직 버릴 만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가 주도주인가 이 얘기를 좀 해보죠. 네. IT는 이미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 슬슬 IT 무슨 부품주들도 조정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전히 어제와 같이 주도주는 사실은 IT보다도 굳이 1등을 찾으려면 섹터 내에서는 자동차입니까? 네, 주도주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긴 얘기인데요. 네. 그 얘기를 뭐 이 굉장히 짧게 자리에서 하자면은. 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주도주에 대해서 보는 시각은 다 다릅니다. 뭐 제일모직과 같은 종목을 주도주로 보는 투자자들도 있고, 네. 혹은 뭐 시가총액이 가장 큰 그냥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그냥 주도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주도주는 통상 시장이 하나의 사이클에서는 단 하나의 주도주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상 주도주는 저점 대비해서 대형주 가운데서 가장 높이 그 상승한 종목들이 이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네. 여러 가지 자세한 이유를 뭐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뭐 개인적으로는 기아차가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과거 사례를 뭐 짧게 비교를 해보면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주도주는 뭐 이미 다 지나고 나서는 모두가 현대중공업이다라고 모두가 인정을 하죠. 네, 아까 그 사이클에서 뺐었던. 예.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두산그룹주가 중공업 그 주도주다, 혹은 뭐 동양제철화학과 같은 종목, 지금의 OCI죠. 이런 종목이 주도주다. 당시에. 뭐 그 당시에는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현대중공업이 그 당시에 주도주였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 지금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과거 현대중공업이 보였었던 시장 리드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네. 기아차가 주도주라고 그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아차는 지지난번에 저희가 또 얘기를 들어봤고 어제는 관련 뭐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호 하이텍 얘기를 들어봤고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지요? 예, 시장의 트레이딩은 뭐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그 주도주 내에서 이 주도주라는 건 이제 주도 업종이죠. 예. 지금은 이제 자동차와 IT이기 때문에 이 주도 업종 내에서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안전한 투자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 종목들만 대상으로 거래하는 것이 그 가장 좋긴 하지만 뭐 그래도 제가 계속 이 자리에서 종목을
그 소개를 해야 하니까 네. 그 약간 사이드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사이드로 나가서 오늘은 그 다우기술이라는 그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다우기술은 공식적으로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예. 사실상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그 사실상의 지주회사입니다. 네. 그 자회사 중에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키움증권 같은 회사인데요. 키움증권의 지분은 51.66%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그 수수료가 0.015로 절반가량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영업이익의 거의 80%가 넘게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기업의 본질적인 체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차트를 보면서 다우기술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도 좋네요. 예, 수급도 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좀 빠졌긴 하지만 계속해서 빠져도 계속해서 순매수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먼저 2006년도의 주가 상황을 그 주봉으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이 2006년도인데요. 네. 2006년도에 7천을 고점으로 해서 그 장기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죠. 이때 자본 총계가 약 2,300억 정도에 준합니다. 즉 자본 총계라는 건 이제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를 한 거죠. 네. 자본 총계가 정확하게 2,307억 정도인데요. 예. 이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그 사실상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중요한데요. 예. 그 4년간 순이익을 점검해 보면 2006년도에 300억, 이후에 511억, 802억, 작년에는 442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도 뭐 최소한 400억 이상의 그 안정적인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IT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2006년도에 50억에서 2009년도에 126억까지 중간에 경기 상황과 크게 상관없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이 그 자본 총계가 최근에 그 작년도 말 기준으로는 4,353억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그 80% 이상 거의 그 2배가량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중간에 등락이 좀 있었긴 하지만 네. 주가는 2006년도의 고정권역인 7,000원 대비해서 지금 뭐 20% 정도밖에 그 상승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의 펀더멘털 개선을 주가가 반영한다면.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금 PBR도 1배 이하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중장기 투자자에게 뭐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권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좀 올라왔다가 이제 좀 꺼지긴 하는데 이 정도 뭐 어느 언저리 정도면 매수할 만한 자리가 맞나요? 네, 일시적은 뭐 통상 이제 그 주식 투자의 바이블적인 측면에서 이 기술적 분석을 해보자면 네. 다우기술의 차트를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이 50% 상승률의 50%가 그 단기적으로 그 깨지게 되면 네. 오늘은 뭐 밑으로 좀 더 내리면 8,400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오늘 이게 뭐 당연히 깨지겠죠. 예. 통상 지금 전일 같은 경우 21선이 깨졌고 그렇죠. 상승률의 그 50%인 8,400원권역이 오늘 뭐 분명히 깨질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손절매하는 물량들, 약성 투자자들이 손절매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겠죠. 네. 뭐 그거를 중장기 투자자들은 주요 지지 라인이 붕괴되는 시점에서 사야 돼요. 약성 투자자들의 손절매 물량을 중장기 투자자는 결국 받아내면서 주식을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요. 오늘 뭐 한 8,400원 정도에서 한번 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기술 펀더멘털 대비 좀 못 가서 아쉬운데 앞으로 반영하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 중장기 투자자를 위한 종목까지 얘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 있는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럽의 재정 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개장을 약 한 5분 정도만 이제 정확히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주봉이 완성되는 날인데 말이죠. 오늘 또 얼마나 뉴욕 달러, 유럽 달러
하락을 하는지요. 오늘 시황 간단하게 좀 예측을 해보면서요. 전략 미리 세워보는 시간 간단하게나마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와 말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코스피가 1684포인트로 끝났는데 오늘 어느 정도로 급락해서 출발하면 괜찮은 정상적인 출발입니까? 오늘 지금 예상 시가는 코스피 1635 정도, 한 마이너스 50포인트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미국이 장중에 10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다가 지금 3% 마이너스 3% 좀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1650 일시적으로 하회를 할 것 같고요. 네. 이 뭐 반발성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좀 이제 아침 한 10시 반, 개장 후에 1시간 반 정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 밤사이 미국에서 투매성 미물, 주문실수 P&G가 37% 급락하면서 이런 투매성 매물이 나왔는데, 사실 이 미국 쪽에서 지금 이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거랑 지금 같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같이 보시면 안 될 게 남유럽 재정위기는 작년 8월부터 계속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계속 본격적으로 인지는 됐지만 이미 과거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됐던 거고, 그리스에 대한 어떤 합의가 좀 지연이 되면서 시장의 최악의 상황에 좀 받쳐주면서 미국 쪽으로 연결짓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하면서 미국 쪽에서 하락을 부추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방금 전 미국 나스닥 거래소에서도 밤사이 주가 등락 60% 넘는 거래 모두 취소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좀 인정했다는 것이거든요. 거래소 예. 쪽에서. 사실 그러니까 그리고 유로 쪽에서 유로존이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미국이 1000포인트 하락을 했다가 700포인트 가까이 반발 매수세가 나왔다면은 유로존이 정말 지금 미국 쪽으로 위기가 확산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반발 매수세도 사실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오히려 투매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더 빠졌어야 되는 상황이 연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국내 증시 이제 미국과 여파로 구밀 분명히 낙폭이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네. 그리고 미국 이제 지수가 1650 하회하면서 외국인의 일시적인 자금 이탈이 어제도 7,500억을 던졌죠. 네. 불가피하지만 글로벌 유동성 재확장을 좀 이제 쉬어가면서 자극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상승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닐 테고 외국인도 잠깐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일 테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오늘 금요일장에서 지지가 될까요? 지난번 2월 8일 날 코스피가 딱 200일 이평선, 경기 이평선이라고 하죠. 1548을 네. 딱 바닥을 찍으면서 상승 추세를 3개월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요. 어저께 60일선 이평선을 지켰지만 금일 200일 이평선, 지금 아침에 지금 시초가가 깰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일 요 200일 이평선, 지난번 바닥권이었던 이평선이 올라온 상황이고 1640 이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일 그래서 장중에는 이 선을 하회할 수 있겠지만 종가 기준으로 이 200일 이평선을 좀 지켜준다면은 단기 차익물에 대한 어느 정도, 그리고 유로제에 대한 어떤 악재를 좀 많이 반영을 시키면서 네. 코스피가 다시 재탄력을 받을 수 있는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장 열리기 약간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전략 한 코멘트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정받을 때 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도 같은데 뭘 사면 좋을런지요? 예, 그동안 국내 쌍두마차로 했던 반도체랑 그리고 IT 그리고 이런 반도체 장비 업체 LCD랑 반도체 쪽 그런 쪽으로 조정을 오늘 분명히 어제 오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 저가 매수 기회라는 시각이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로 반도체, 자동차, IT 장비 소재 관련주들에 대해서 매수 시각은 계속 좀 유지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켜볼까요? 일단은 어제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미 손절을 하시더라도 좀 늦었고요. 네. 사실 현금을 확보하신 분들한테 유리한 시장입니다. 현금을 확보하신 분들은 지금의 시장이 너무 두렵게 대응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 보시면서 만약에 많이 빠지면 저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5월 7일 금요일장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이제 막 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1630선 정도에서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 지수가 나왔는데요. 네, 1640 깨고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시초가 분석해드립니다. 화면 먼저 함께 보시죠. 네, 유럽발 재정위기 우리나라도 못 피해가는군요. 일단 뉴욕에서 다우 3%대 급락이 나왔고 350포인트나 뉴욕에서는 빠진 바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46포인트 정도 급락을 하면서 1638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490선에 겨우겨우 걸쳐져 있는데요. 17포인트 하락한 결과입니다. 자, 대장주가 80만 원 선 이탈을 합니다. 79만 6천 원에 2%대 내림세 삼성전자 보여주고 있고 오늘 대우인터내셔널 본입찰 마감이 있는 날이죠. 포스코가 바로 거기에 롯데와 함께 뛰어든 상황인데 오늘 묘하게도 포스코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3% 가까운 급락 추가적으로 있으면서 47만 원 초반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은 강할 수가 없겠죠. 3%대 급락 맞으면서 13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내려왔고요. 어제 이미 크게 반응했었던 은행주들이 오늘 또한 다른 업종보다 더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4% 급락하고 있고 어제 5%나 급락했었던 KB금융도 더 큰 폭으로 신한지주보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어제 급락하면서 특징주로 꼽혔었는데 오늘 또한 3%, 4% 가까이 빠지면서 3만 원 선이 깨지려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LG화학, 현대모비스 그리고 LG전자와 더불어서 모두 다 3%대 큰 폭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 4%나 급락하고 있는데요. 어제 LG디스플레이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다라고 지금 꼽혀지고 있죠. 어제 LG디스플레이와 더불어서 2%대 내림세 보여줬었던 하이닉스도 이제 3% 또한 중반까지 밀려내려오면서 2만 5천 원 겨우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B물량 부담도 하이닉스는 지금 안고 있죠. SK텔레콤 그나마 경기 방어주 쪽이 조금 덜 빠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 KT도 한 2% 정도, 우리금융 보십시오. 5% 급락, 거의 6%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주가 오늘 그 누구보다도 유럽발 재정 위기에는 가장 약한 섹터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기아차도 2% 정도 급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아차가 현대차보다도 또 조금 나은 것 같고요. 기아차가 그나마 주도주 중에서는 가장 좀 덜 빠지는 종목 같습니다. SK에너지가 4% 급락하고 있고요. 삼성화재도 역시 4% 급락세에 동참하는군요. 신세계도 경기 방어주라면 방어주겠죠. 롯데쇼핑 6%대로 낙폭을 제한시키고 있고요. 외환은행도 역시 우리금융과 더불어서 5% 거의 6%대까지 내릴 것도 같습니다. 기업은행도 5.5%까지 빠지고 있고 대한생명도 삼성화재와 더불어서 4% 이상씩은 기본적으로 내려옵니다. KTNG가 1% 정도로 낙폭을 제한할 뿐 경기 방어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낙폭이 3%씩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가요 1638에서 출발했지만 1626까지 내려와서 58포인트나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한번 분위기 볼까요? 코스닥은 막 490포인트가 깨졌는데 말이죠. 네, 확실히 대장주인 4% 서울반도체가 내리자 코스닥도 좀 크게 출렁 있는 것 같습니다. 태용, 포스코, ICT 모두 다 4%씩 빠지고 있고요. 어제 좀 괜찮았었던 다음이 오늘 그나마 동서와 더불어서 좀 괜찮습니다. 자, 다음에 어떤 상승세가 오늘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지만 그나마 다음이 가장 견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CJ 오쇼핑도 어제 다음과 괜찮았는데 CJ 오쇼핑은 조금 낙폭이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SK컴즈가 어제 많이 올랐었죠. 거의 뭐 6% 가까이 급등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빠지지만 찰실현 매물도 자연스럽게 오늘 소화가 되는 아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도 오늘 3% 내림세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성광밴드 어제 6% 넘게 빠졌는데 오늘 아침에 또 6% 이러면 이틀 사이 12%나 빠진 셈이 되겠네요. 태광도 6% 급락하고 있습니다.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만 좀 보죠. 오늘은 3%가 급락이라고도 할 수 없는 장인 것 같습니다. 에이스디지텍이 거의 6%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초바이언디오스텍도 5%, 동국 SNC, 풍력주, IP 부품, 자동차 부품 할 거 없이 모두 다 내리고 있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도 5% 내리고 있고요. 멜파스도 5%대, 슈맥스도 5%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630선 이탈했고 코스닥은 490선 이탈했습니다. 시초가 대비해서 점점점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양시장. 전문가는 어떻게 보는지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황비나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 1640 정도면 괜찮은 시장이다 했는데 시초가는 비슷했습니다만 1630으로 점점 낙폭이 키워지는 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출발 상황 분석해 주시죠. 예, 전일 뉴욕 증시는 유로존 부채 위기가 그리스를 넘어서 여타 국가로 파급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소매 부진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 다우지수는 8% 넘게 급락하면서 1만 포인트가 붕괴되는 등 미국 블랙 먼데이 이래 가장 큰 폭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레이더의 주문 실수였다는 분석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중시 급락 여파로 금일 국내 증시도 하락 압력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 3%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장 초반 지금 1600
230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코스닥의 약세가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환율도 24.7원 폭등한 1,166원에 개장을 했고요.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순매도 중이고 기관과 프로그램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비차익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전 수급 주체가 순매도 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업종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은행과 금융, 보험 등의 금융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또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20일 이동평균선은 1640포인트권을 지켜지는 것이 조금 지수적인 측면에서 굳이 따지자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이게 장중에 어느 정도 만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계속 시장이 그냥 흘러가 버리겠습니까? 전망이 뭐 오늘 장도 전망이 중요하겠고요. 앞으로 추세까지 좀 큰 그림에서도 우리 장을 좀 짚어주시죠. 예, EU와 IMF의 그리스 지원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와 독일 내 반대 여론과 그리스 재정 적자 문제에 포르투갈, 스페인 등으로의 전형 가능성 그리고 유럽 채무 익스포저가 많은 미국 은행권 등에 대한 확산 우려가 글로벌 증시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밤 독일 의회 그리스 지원 법안 표결과 주말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증시는 약세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 그리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양국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까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리스 재정 적자 목표치 달성에 대한 의구심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 부각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장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독일 등 지원국이 유로존의 생존을 위해서 결론적으로 그리스 지원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격렬한 폭행 시위로 치닫고 있는 그리스가 재정 긴축안을 받아들이고 오는 19일에 그리스의 90억 유로 규모의 채무 만기까지 순조롭게 넘겨진다면 미국 그리스 문제는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요. 이에 따라서 약세장으로의 추세 전환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3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도를 보였는데 한국은 지금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고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환율도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건전성도 글로벌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 외국인 매도세도 기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등 펀더멘털 개선이 이어지고 있고 신규 수렵수당 청구 건수나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등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서 미국 실업률 개선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격 매도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유념하시면서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를 탐색해보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미국의 또 주말 지나면서 실업 지표가, 고용 지표가 좋아졌다라는 소식 들려오면 또 그리스 쪽에서 또 독일 쪽에서 그리스 지원안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면은 글로벌 악재도 조금 주춤하면서 펀더멘털적인 측면이 좀 더 강화되면서 결국 추세가 꺾이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저가 매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실적 호전뿐만입니까?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관심이 사실 오늘장 보고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의 저가 매수를 나서면 좋을런지요? 예, 기존 주도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를 탐색해보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네. 연간 실적 모멘텀이 두드러지는 IT와 글로벌 마켓시어가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등의 수출주, 그리고 금리 상승 수혜주인 보험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2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나 운수창고도 그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유럽발 금융위기에 정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금융섹터 중에서도 보험은 좋다 하셨는데 은행주는 어떤가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내고 앞으로 뭐 추가 상승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예, 실적 모멘텀은 지금 2, 3분기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리스 재정적자 위기가 불거지면서 좀 금융주에는 좀 악재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시면서 좀 매수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금융주 지금 이틀 연속 우수수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네요. 교보증권 투자전략팀에 있는 황비나 연구원과 함께 출발 상황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앞서서 황비나 연구원께서 살짝 언급을 하셨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0몇 원이라고 하셨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도 또한 폭등해서 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는데요. 부터 자세한 외환시장 얘기, 채권시장 얘기 나눠 들어보죠. NH 투자선물로 가서 전소영 연구원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환율이 정말 급등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비슷한 상황 연출되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또다시 24원 70전 급등한 1166원에 시작한 이후에 현재는 18원 60전 급등한 1159원 9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은 다들 NDF 보고 예상은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일간 121 2편까지 개법 시작한 이후에 업체들의 내고가 나오면서 62편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꾸준히 매수에 나서면서 결국 1140원대 위로 올라서서 122평에 바짝 붙은 상태인 1141원 30전, 직전일 종가보다는 25원 80전 급등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자, 유로화의 어떤 하락도 정말 트렌드적으로는 알고는 있었지만 1.27달러도 깨져서 1.25달러 얼마에 끝났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 1,200원 반등 아니라 1,300원 앞으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싶은데요. 지금 유로화 폭락도 문제지만 엔화도 또한 변수라면서요. 예, 일단 엔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요. 그동안 미달러화가 크게 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통화로 불렸던 엔화가 큰 폭의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유럽 위기가 시장을 흔들기 바로 전인 5월 4일까지만 하더라도 94.98엔으로 연중 고점을 찍기도 했었는데요. 엔화가 다시 안전자산으로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어제는 3빅 이상 하락해서 90엔 수준에서 마감을 했지만요. 장중에는 88엔까지 하락하면서 외환시장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일단 그리스 우려가 얼마나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만 차트상으로는 엔화가 더블탑을 만들고 하락해서 88엔이라는 단기 저점을 찍은 만큼 추가 강세보다는 90엔 부근에서의 움직임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요. 2009년 4월 이후에 처음으로 121 2평을 돌파하면서 이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외환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주식 하락에 따른 투신권의 달러 매수도 이어지는 만큼 추가 상승 쪽으로 좀 열어두셔야겠습니다. 네. 자, 어제 채권 시장, 환율, 채권, 우리 주식 시장 전부 다 모두 약해서 트리플 약세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채권 시장 어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오늘장 채권 시장 중심으로 전망까지도 한번 해봐 주시죠. 네, 어제 채권 시장은 미국채 금리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국채 선물 매도로 나오면서 국내 기관들의 손절이 가세해서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어제 국고 3년물은 7bp 상승한 3.78%, 그리고 국채 선물은 23틱 하락한 111.01로 111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채 선물은 6틱 하락한 110.94에 시작한 이후에 현재는 110.8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국내 연내 최대로 팔고 환율이 26원 가까이 급등한 데다가 국채 선물에서도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이 트리플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움직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현물 동향은 아직까지는 이탈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은 국채를 4,700억 그리고 통한채를 2,580억 매수하면서 그간의 매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수 규모 같은 경우는 재정거래나 신규 현물 매수에 따른 선물 매도 그리고 스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선물만으로는 외국인의 움직임을 파악하기는 좀 힘듭니다. 따라서 현물 매수 움직임에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겠고요. 기술적으로는 국고 3년물이 3.8% 정도에서 저가 매수는 유효합니다만 채권이라는 안전자산이랑 한국물이라는 상대적 위험자산 사이에서의 시장의 고민이 깊어질 듯합니다. 오늘은 이제 국내 기관들의 손절 물량이 좀 더 나올 수는 있지만요. 이것이 마무리되면은 다시금 매수에 나서도 좋다는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 외환시장 얘기는요. NH투자선물 전소영 연구원께서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다시 한번 볼까요? 1637포인트, 코스닥은 492포인트. 그래도 1630선, 490선 깨진 것보다는 좀 낫다 싶은데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주면서 매수했으면 괜찮지만 지금 현물을 장 열린 지 약 한 15분 만에 6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어떻게 좀 대하면 좋을지, 오늘 아니라 앞으로 한 향후 며칠간, 몇 주 동안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맞는 건지 보다 자세한 분석과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같습니다. 민상일 이트레이드 증권 팀장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팀장님의 손길이 좀 필요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오늘장 이 정도의 어떤 급락이면은 괜찮은 건지요? 생각보다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어제도 시장이 밀린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까지 빠지면 폭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나타나고 있는 하락폭은 좀 과도한 측면도 있는 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간이 가면서 장중 낙폭은 좀 줄어든 형태로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아직까지 그 펀더멘털의 어떤 훼손은 아니고 이미 나왔던 악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 과도하게 특히나 미국장이 반응하니까 우리가 좀 따라 급락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역시 의견 같고 상승 추세 변함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지금 아니다라고 꺾을 시점은 아닌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투자 심리적인 요인에서 오는 불안감이 제일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도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도 뭐 장중에 주문 실수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심리적인 불안감들이 금융시장 전반을 흔들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은 그 손실 기회만 확정시키고 확대시키는 쪽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너무 과도하면 사실 되돌리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앞서서 그 200일 이동평균선인 1640포인트 오늘 종가상으로 조금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었거든요. 민 팀장님께서는 오늘 지수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막아줬으면 하고 바라시는지요? 저는 1650선 정도는 반등을 하면서 저점에서 좀 밀어주지 않으면은 시장은 돌아서는 과정들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심리적인 불안감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추세에 대한 걱정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그걸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유럽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계속해서 좀 짧게 막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정치적인 문제가 끼면서 계속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딜레이가 되면서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는 과정들도 유럽 자체 내에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장이 우리 시장,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 전반에 대한 기대치를 우리 쪽에서 좀 반영하는 모습들을 오늘 중에 많이 드러내놓지 못한다면은 아시아 쪽에 대한 기대치들을 최근에 많이 반영하면서 우리가 많이 올라왔다 보면은 앞으로는 유럽 등 대외 변수의 흔들림에도 좀 더 민감해지는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단기적인 증시 조정은 어쨌거나 좀 불가피할 것도 같은데, 그러면은 그 기간이 언제 정도까지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미 정해져 있는 팩트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번 주말 지나면서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또 나오게 될 거고, 독일의 어떤 의회 승인 스케줄도 걸려 있고, 다음 주에는 또 삼성생명 상장 옵션 만기 이런 변수들이 있어서요. 맞습니다. 이런 팩트를 중심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에는 조금 단기 조정이 마무리 안 되겠나 이런 예상을 하신다면요. 다음 주 정도가 지나면서 시장은 안정을 찾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패턴을 보면요. 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는 정책 재건 지원이라는 게 쉽게 합의점을 찾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기가 커지고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들이 커지게 되면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합의되는 경향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미국 금융위기 당시에도 비슷한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위기가 글로벌 리하게 퍼지는 모습을 확인한 만큼 글로벌 공조 다시 강화되는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다음 주 정도면 시장은 안정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어느 정도는 해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조정에서 조금 전략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이미 꺾이는 장이 아니라 언제든 조금 그 시간의 문제지 다음 주건 혹은 다 다음 주건 올라올 장이다라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은 어떤 식의 전략이 필요합니까, 지금? 주식을 사보는 거에 대한 고민도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보면은 외국인 주도 속에서 지수가 올라오는 과정이 굉장히 좀 길었기 때문에 국내 투자가들은 시장 진입을 거의 못했어요. 이번에 특히 올라올 때 보면은 1600선 초반대에서 주식을 떨어지면 사겠다는 생각을 하는 국내 기관, 개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안 떨어졌죠. 사실 안 떨어지면서 살 기회를 못 잡았었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떨어지고 나면 심리라는 게 묘해서 저점에는 또 걱정을 하면서 못 사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사실 이때를 기다려왔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동안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우량 주식들, 뭐 특히 IT나 자동차, 질적인 변화들을 많이 수반해왔던 우리 시장 내의 대표 종목들은 이렇게 떨어질 때를 기회로 편입 비중을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유럽 문제에 대한 걱정들이 사실 굉장히 많지만 따지고 보면은 유럽이 글로벌 이야기의 악재로서 굉장히 퍼질 것인지 아니면 남부 유럽만의 문제가 될 것인지라고 보면 전반적인 의견들은 남부 유럽 쪽에 대한 문제로 마무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시장이 보이고 있는 반응 자체는 지나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간격 속에서 나타나는 게 지수에 어떻게 보면은 반등 과정에서의 수익률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 수익률 확대가 나가는 과정은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증시 대표주들이 일단 첫 번째 타깃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민
팀장님, 요거 잠깐 그 짓궂은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난번까지만 하셔도 이제 물론 장이 급격하게 예.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 옐로우 칩을 많이 보자고 줄곧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민상일 팀장님 말씀 듣고 옐로우 칩을 지금 보유하고 예. 있으신 분들 예. 이제 뭐 싸졌으니까 정말 업종 대표주로 갈아타는 예. 과정이 필요합니까? 돈은 한정돼 있고. 갈아탄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 지금 보유하고 계신 투자가들이라면은 옐로우 칩 나쁘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새롭게 자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얘기를 해볼 때는 지금처럼 지수가 급하게 빠지는 과정에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더 줄 수 있는 대형주들이 지금은 낫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그러면 IT나 자동차나 둘 중에 하나만 굳이 꼽는다면 사실 IT가 먼저 조정받지 않았습니까? 최근 들어서 맞습니다. 자동차가 좀 강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IT가 좀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장을 보면은 또 그래서 그런지 뭐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가 좀 더 많이 빠지는 모습도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둘 사이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죠. 개인들은 사실 코스닥 쪽에 그래도 많이 몸을 담고 계신 맞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 그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 시장에 비해서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오는 흔들림이 좀 더 민감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네. 개인이 중심이고 외국인이나 기반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기업 가치 측면에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이런 때 타격을 좀 많이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가 있을 텐데 이번에 반등하는 과정 속에서 한번 포트폴리오를 바꿔보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IT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 업종 대표주나 예. 아니면 옐로우 칩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종목들로 한번 이동을 해보는 것도 이번 조정 기간을 이용해서 한번 포트폴리오 교체를 시도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짓궂게도 좀 여쭤봤었고 코스닥까지도 여쭤봤었는데 시원한 대답 잘 들었습니다. 민상일 이트레이드 증권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피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해보죠. 1630만 살아있어라 했는데 다시금 1629로 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489선, 역시 490선, 1630선 모두 이탈한 가운데 외국인은 700억 이상 팝니다. 오늘 개인들이 조금 사주기 시작하고요. 기관도 일단 좀 싸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나 선물을 3,000계약 이상 사면서 일단 프로그램 쪽 전반적으로는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차익 쪽에서는 그래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잠시 후 마켓앤 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